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 어떤 분들께서는 신창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없지 않으실 텐데, 교도소를 탈옥한 뒤에 무려 2년 6개월간 탈주한 범인입니다. 이 신창원이 탈주할 당시에 탈주했던 그 노선, 탈주로에는 떨어진 별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찰의 고위직부터 현장 경찰까지 모두 징계성 퇴출을 당했었죠. 그래서 인사권을 신창원이 가지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신 씨가 수감 중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이 진정을 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독거 수용하고 24시간 카메라로 감시를 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또는 제한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매우 싸늘합니다. 이런 흉악범까지 우리가 인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의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겠죠. 이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출연이신데 이 마스크를 쓰게 해드려서 예, 마스크를 벗으시면 더 혼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언젠가 보여드릴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신창원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할까요? 탈옥수 신창원은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다가 강도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강도살인범들은 많은데 특별히 신창원이 화제가 된 것은 2년 6개월이나 잡히지 않고 탈옥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탈옥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2년 6개월 뒤에 말씀하신 대로 뭐 별들도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잡힐 때 입고 있던 그 알록달록한 티셔츠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쫄티. 예. 네.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동대문에서 저 쫄티를 팔다가 이 또 뭐 저작권 문제도 또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무모하겠죠. 예, 별은 이제 군인을 뜻하는 거니까요. 신창원에 대한 그래픽을 조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됐으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예, 이 1967년생이고요. 삼남 일녀 중에 막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다는 것이 신창원의 전력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1983년부터 절도죄로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저때의 정과가 본격적으로 생기고, 강도치사죄 유죄, 이 1989년이죠.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도남동 강도살인 사건. 이게 지금 그 언론에서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아니면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강도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강도치사죄로 선고를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강도살인, 이 당시에 이 피해자를 살인한 것은 신창원이 아니었고 공범이었죠. 예. 공범이었는데 그 살인한 공범은 전관 변호사를 써서 무기징역까지는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됐다, 이런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1999년 7월 가스렌지 수리기사 신고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경찰 몇만 명이 달라붙어도 잡지 못하던 것을 가스기사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그래도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본격적으로 좀 볼까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진정을 받고 나온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개호상 독거 수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개호상 독거 수용, 찾아보니까 처호상 독거 수용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네. 발음이 이 정도로 어려운지 참 뜻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호라는 것이 사실 거의 쓰지 않는 용어죠, 일상에서는. 예. 교도소에서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요, 교도소 안의 보안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개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뭐 교도관이 죄수를 개호해 갔다 이런 식으로, 뭐 끌고 갔다, 뭐 어떤 안전을 보호했다 이런 것에서 폭넓게 쓰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개호상 독거 수용이라고 하면요, 이게 독거 수용이라는 것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거 수용이라는 것은 교도소의 어떤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처우상 독거 수용이라고 하면 낮에 어떤 뭐 활동이라든가 교육, 작업 이런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혼거 예.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뭐 잘 때나 아니면 이제 휴일이라고 하죠. 일과가 아닌 휴업일 이럴 때만 이제 공동 독거 수용하는 것을 이제 처우상 독거 수용이라고 하고요. 개호상 독거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좀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뭐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완전히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음. 24시간 7일 내내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개호상 독거 수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징벌적 성격이 강하군요. 징벌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이게 지금 흔히 나오지 않고 있는 말인데 사실 이 저희 형집행법에 원칙적으로 그 수용자는 독거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자는 독거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뭐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그러니까 뭐 수용자의 어떤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혼거 수용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사형수 같은 경우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 수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징벌적 성격이다라고 어떤 법에서는 그렇게 보긴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독방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징벌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 혼자만 정말 그 벽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인간한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개호, 혼거, 뭐 독거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거 보니까 다 일본어 같습니다. 일제 시대 때부터 유지돼 왔던 법률의 용어긴 하나. 예.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들 중에 태반은 일본에서 근대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법부라든지 검찰, 뭐 형사 절차 같은 경우도 계속 한글화 작업을 했는데 네네. 유독 이 교정 쪽에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지가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교도소에서 20년간 독거 수용을 한다. 한 1,000명 정도가 된다면서요. 지금 독거 수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20년 가까이 독거 수용을 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90년대 후반에 아까 98년에 이제 다시 잡혔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탈옥이라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탈옥을 했다는 사실. 그것도 탈옥을 뭐 아주 단순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막 6개월간 조금씩 쇠창살을 그어서 탈옥을 했다는 거. 예.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언제든 다시 탈옥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혹은 탈옥 기술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예. 다른 수용자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음. 또 신창원 아버지가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 돌아가신 사건을 보고 신창원이 한번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독거 수용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다른 수용자한테 어떤 해를 미치든가 예. 아니면 자살이 우려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신창원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이유로 20년간 이제 독거 수용을 한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1년에 한 번 자살 기도를 한 후에는 양형 성적이 그러니까는 그 수감이 뭐 대체로 양호했다 생활이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거 당시에 그러니까는 도망 다니던 당시에 워낙 많은 경찰들을 내보내서 보복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보복성이라기보다는 예. 뭐 20년 전에 어떤 경찰들의 보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본다기보다는 당시에 워낙 위험해서 독거 수용을 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독거 수용을 해서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신창원 같은 경우 그 뒤에 거의 모범수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뭐 감옥 안에서 검정고시도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뭐 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살 예.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심리 검사 같은 거를 이제 교도소에서 계속 하는데 그 점수 같은 것도 뭐 계속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고위검정고시도 하고 그다음에 또뭐 아주 신하게 또 심취해서 하고 있고 그 외국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를 또 후견인으로 그렇게 본인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도소를 상대로 가지고 소송을 2번이나 냈다면서요? 예. 그 2번 다 이겼다고 예. 그런 것이 또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독거 수용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 독거 수용하고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 감시죠. 예, 예. 이것이 두 개 다 침해를 했다고 본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중 하나가 더 침해를 했다고 본 겁니까? 둘 다 뭐 침해를 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전자영상 장비를 통한 개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CCTV, 뭐 카메라 이렇게 부르죠. 이게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안전을 해하거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특히 이제 자살 같은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예. 그 사람의 행동을 이 CCTV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신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삼았던 게 자신이 방에만 있었던 그런 순간뿐이 아니라 뭐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용변을 볼 때까지도 모두 다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인권 위반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 수용 같은 경우는 법에서 독거 수용이 원칙이고 어떤 경우에 따라 혼거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20년간 독거 수용을 한 것이 어떤 인권 위반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 CCTV 같은 경우는 법에 명확히 써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예. 필요한 만큼만 촬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24시간 전체를 다 용변까지 촬영한다는 것은 좀 더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라고 인권위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CC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카메라로 감시를 한다면 뭐 예. 용변을 본다, 용변을 보는 그 장면까지 촬영을 한다. 예.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찍는지 혹시 외부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도소의 어떤 성격상 그걸 어째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 정해놓고 신창원을 뭐 전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예. 사실 뭐 교도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교도소 안에서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거 수용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이 독거 수용은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카메라를 통한 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제한되는 금지라기보다는 원칙은 부분, 없는 원칙은 것인데 없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의 예외적인 상황이군요. 예, 필요한 경우에. 만큼만. 예.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카메라를 통한 24시간 감시가 독거 수용보다는 더 중하다. 제한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인권위에서 이렇게 명확히 밝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일반 법리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의 재량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예,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는 하는 부분인데 독거 수용과 전자 영상 장비를 이용한 기호는 교도소의 재량 사항으로 한다. 또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예. 근데 이 교도소는 시창원 사례에서 이 노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재량 사항으로 두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다 이렇게 재량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법에 예. 뭐 어긋나는 부분은 없고요. 또 이제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이제 뭐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또 독방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도소라는 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량 사항으로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법에서 말하는 재량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말하는 재량 행위랑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량 행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자유롭게 뭐 선택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재량 행위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두루 살핀 뒤에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전체 사안을 살피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혹은 이제 재량권의 불행사라고 해서 이거 자체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이 평가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소결론을 좀 내고 가겠습니다. 예.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뭐 주인공이긴 하나 이번 그 인권위 결정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까요? 우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요. 그 인간에 대한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환기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이번에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예. 이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흉악범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어떤 사회에 좀 던져보기 위해서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을 좀 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여론이 아주 싸늘합니다. 아까 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흉악범의 인권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냐? 이런 것이 지금 뭐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하죠. 이런 이 여론이 싸늘한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분위기가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로 흐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창원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창원에 대해서 24시간 이런 CCTV를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신창원만큼 유명하지 않고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창원만큼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그 CCTV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흉악범은 굉장히 먼 세계의 일이고 정말 어떤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면 흉악범의 인권이라는 것을 보호하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사람을 범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악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사회 전체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어떤 정도의 제한을 하느냐랑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고, 다만 뭐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가 나타나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좀 뭐 흔히 말하는 뭐 우매하고 무식한 국민들의 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예.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지금 사회에 공동체라는 것이 거의 붕괴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만 보더라도 예. 무슨 이렇게 동네에 있는 이렇게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웃끼리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또 물론 이제 그런 어떻게 사람들끼리 알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런 사회에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무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가 다 붕괴되고 아파트 앞집 사람들조차 인사조차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다 무서운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섭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공포의 핵심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지 속에, 그러니까 공포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법, 경찰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또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피고인의 인권,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권은 국가의 형벌 정책과도 아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 여론이, 그러니까는 국민의 법감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으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한 이 형벌 내지는 이제 처우, 이런 부분과 국가가 생각하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괴리가 생겨서 사회적인 여론의 기준을 국가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적 구제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만화나 영화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사적 구제를 그린 헐리우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적 구제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민주 사회라는 곳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형벌권을 다 높이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만 구성되지 않고 민주공화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흉악범들, 저도 정말 그 뭐 조두순 사건 이런 거 보면 피가 막 거꾸로 솟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얘는 정말 죽이고 싶다. 죽이는 거로 되겠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목을 잘라서 뭐 광화문 광장에 효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들죠.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땐 이런 겁니다. 국가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다 잡아 죽인다고 해서 사회가 막 급격히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범죄자들의 차등을 두지 않고 처벌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게 다 뭐 잘못한 사람들은 다 잘못했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 굳이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5년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또 뭐 3심 제도까지 보장을 해주고 어떤 피고인의 인권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런 답답한 과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예. 그동안 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또 검증이 되어 왔고요. 네, 왜 이렇게 그 엄벌 그다음에 물론 이제 범죄 자체도 이제 잔혹해지긴 합니다만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렇게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뜨거웠던 적은 최근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엄벌의 가장 그 종적인 것은 사형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고유정 사건도 있고 뭐 저 장대호 사건도 있었고 이영학 사건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기회를 한번 다시 마련해서 예. 변호사님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네요. 예, 저도 지금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지금 잦아들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만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손과 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